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것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S 오피스가 365로 바뀌면서 한 달에 구독료가 8,400원입니다. 다른 식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병원에는 오피스가 깔려 있는데 그 노트북이나 이런 데는 깔 수가 없고 구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료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무료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구글 검색어가 학생, 교사 및 학교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거든요. 이 중에서 뭐 대충 학생, 교사, 오피스, 무료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 대학 이메일이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님이나 이렇게 계시면은 이메일 000.ac.kr 여기가 있으면은 여기로 들어가셔서 물어봅니다. 학생인가요? 교사인가요? 그래서 뭐 교사입니다 하고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적는 데가 있습니다. 적으면은 이제 거기서 날라오면은 그걸 이제 그때부터 365를 구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계시지만 이제 대학이 아니신 분들은 이 초중고생 자녀, 조카, 뭐 옆집이든지 뭐 아무튼 누구라도 있으면 됩니다. www.5365edu.net이고요. 이 www를 안 치니까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초중고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가입을 이렇게 해보면은 학생 교직원 계정 등록인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저희 애들이 영도 초등학교에 다니거든요. 영도 초등학교 선택해서 이름 쓰고 아이디를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겁니다. 아이디를 만들어서 부모님 성함으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이름으로 성함으로 SNS 인증을 해주면은 이제 그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고 로그인 되면은 이 아웃룩부터 이걸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이 365는 특징이 윈도우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맥, iOS, 안드로이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가지고 계신 전화기로도 다 쓸 수 있고요. 다만 뭔가 문서 작업을 하실 때는 윈도우즈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서체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로 하셔야 되고 다른 환경에서 제가 그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오피스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게 안드로이드거든요. 안드로이드에서 신나게 뭘 만들다가 날아갔는데 그거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윈도우즈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이기 때문에 대응 방법도 가장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거의 뭐 20억, 30억 되는 인구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가지고 탄식을 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유용한 단축키로 단축키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요 새 슬라이드 컨트롤 M 요거를 이렇게 종이 같은 데 적어가지고 저는 이 모니터 밑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붙여놓으면은 이제 그거 쓸 때 포토샵도 쓰고 많이 쓰니까 요거 쓸 때 이렇게 하는데 새 슬라이드 여기 제일 쓸만하고요. 그 다음 Shift Alt 화살표를 누르면 목록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합니다. 그리고 Alt를 Shift Alt를 누르고 위아래로 하면은 이 목록이 바뀌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해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글자 굵기, 가운데 정렬, 뭐 폰트 크기 조절 이런 걸 하는데 그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록 들여쓰기를 먼저 보여드리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게 그 인용 단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하면은 얘가 그 위에 있는 글자랑 이게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제가 이름을 먼저 썼다가 밑에다 영어를 썼는데 그 두 개를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쭉 해서 컨트롤 X에서 이런 식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요 한 번에 위아래가 탁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요 지금 보시는 요 내용은 제가 제 강의 복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떻게든지 뭐 유튜브를 이용해서라도 제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도형을 만들면 이게 크기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팁이고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양쪽 방향으로 이분하게 커지고 작아집니다. 그래서 컨트롤과 Shift를 같이 누르면 아주 이분하게 이게 커지고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 쓰냐면은 이런 글상자가 있는데 한쪽을만 쭉 늘리면은 이쪽을 또 늘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컨트롤을 딱 누르고 있으면 이분하게 그 가운데 유지되면서 이렇게 글상자가 커지는 효과를 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F4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F4 이거는 뭐냐면은 파워포인트에서 마지막으로 한 동작을 다시 반복을 해줍니다.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마지막을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자를 또 빨간색으로 하려면 위에 또 한번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 또 다른 글자를 또 빨간색으로 하려면 한번 올라가야 돼요. 근데 F4만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쓰느냐? 여기에 만약에 어떤 밑줄을 긋는다. 그 다음 여기에 밑줄을 긋는다. 계속 F4만 누르면 그 동작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글상자를 만드는데 글상자에 테두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내가 어떤 색으로 만들었는데 그 옆에 있는 글상자도 테두리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진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F4만 누르면 계속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동작을 반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그 슬라이드 안에서만, 다음 슬라이드가 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 안에서만 그런 단축키 기능이 있습니다. 일정 크기로 사진 한꺼번에 가져오기. 우리가 만약에 해상도가 큰 사진, 만약에 단순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너무 커가지고 옮기면은 그 사진을 줄여야 되는데 그 사진의 맨 끝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여러 번 옮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숫자를 이게 30cm면은 5cm로 딱 바꿔요. 그러면은 저 위에 조그만 사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붙여넣기를 하고 나서 자동 고침창이라는 게 뜹니다. 한번 딱 떠요. 딱 붙일 때. 그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누르면은 얘가 창에 딱 맞게 크기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진 여러 개 보면 CT라고 하면 CT 100장을 그렇게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편하게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진 앨범이라는, 안 써보셨을 텐데 사진 앨범이라는 거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많은 그림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를 가져오면은 얘는 요 안에 요즘은 요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또 딴 걸 가져와도 요 안에 들어가서 커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게 커지는 것보다는 낫고 여기다 이제 맞추면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레이아웃 바꾸면은 얘가 이제 화면에 꽉 차게 들어갑니다. 그 아까 글상자가 있으면은 이게 고기만 들어가는데 레이아웃을 바꿔버리면 괜찮고 그 다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져오고 싶은데 이건 또 한번 다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런 파워포인트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건 그림 가져와서 줄이고 그림 가져와서 줄이고 그 다음 이걸 하는데 뭐 이렇게 숫자를 써서 여기 위에 숫자를 써서 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두 개 크기를 맞추고 줄을 맞추고 하는 일을 하는 건데 사진 앨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진 앨범에 이제 아까 전에 그 그림들을 뭐 얼마든지 많이 하셔도 되고 저는 4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장이 있고 슬라이드에 맞추거나 그림을 뭐 2개를 넣거나 이렇게 딱 만들면은 새로운 폴더가 하나 생기, 새로운 파워포인트가 하나 생기면서 정확하게 크기가 똑같은 2개의 그림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오면은 아까 전에 그 자리로 가지고 오면은 별로 손을 볼 게 별로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한 사진 앨범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림 압축으로 용량을 줄이는 방법. 이게 파일 용량이 커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기 힘들 때 인쇄, 웹, 뭐 전자메일 보통 인쇄로 보낼 때 인쇄 프린트물 보낼 땐 전자메일로 낮춰서 하고 그 다음 잘린 이게 우리가 자른 뒤에 이걸 그림 영역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림 압축이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가면 동영상이 그때부터 갑자기 안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니까 최신 버전 윈도우 그 오피스가 깔려 있어서 그런 경우가 적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가보면 안 돌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연결 안 된 컴퓨터는 또 안 돌아갑니다. 그럴 때는 모든 환경에서 절대로 무조건 돌아가는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안 되면 이제 개인 노트북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그 개인 노트북 들고 다니시는 가장 큰 원인이 동영상이 안 돌아가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호환되는 거는 WMV 확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WMV 약자가 윈도우즈 미디어 비디오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피스 2007 그 이전 버전은 WMV가 아니면 안 돌아갑니다.
그 다음 잘 돌아가는 거는 MP4인데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MP4고요. 그런데 오피스 2010이라면은 애플의 퀵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미리. 근데 해외 가보면은 퀵타임 안 깔려 있는 컴퓨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013, 2016 그냥 돌아가는데 그다음 AVI, MOV, MPEG 이런 거는 돌아가는 컴퓨터도 있고 이제 이때부터는 복불복이죠. AVI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은 WMV나 MP4, MP4까지는 안전합니다. MP4로 만들고 미디어 호환성 최적화하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파일에 들어가서 정보 파일 딱 누르면 정보가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미디어 호환성 최적화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걸 누르면은 여러 개의 동영상이 들어있는 폴더가 뜨고 그 슬라이드가 뜨고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면 이제는 거의 다 돌아가는 무조건 돌아가는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PPT에서 차트 데이터 편집을 만들 매년 연도별로 가상 수술 건수를 이 편집을 해놓은 PPT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2019년을 추가하자 하고 더블 클릭을 했는데 데이터 편집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은 할 때마다 그 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엑셀에서 만든 차트를 그거를 차트만 복사해서 파워포인트로 옮기면은 이거는 그 편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넘겨받을 때 꼭 엑셀 파일을 같이 넘겨받아야 되는데 근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PPT 자체에서 차트 삽입을 해가지고 엑셀에서 가져오지 않고 차트 삽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옮겨 붙여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게 안전합니다. 이거는 많이 실무해보신 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차트를 이거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무뎌균 이거는 제가 잘 아는 이제 혈관외과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건데 자기는 혈관외과를 하는 게 너무 불행하다고. 왜냐하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아뉴리즘이라고 치면 무조건 무뎌균으가 된다는 거예요. 무뎌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미쳐버리겠다니까 아뉴리즘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무디오균이라고 딱 바뀌는 순간에 컨트롤 Z 실행 취소를 딱 눌러주면은 해결이 됩니다. 또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는 무디오균을 계속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파일 옵션 이렇게 들어가면 자동 고침 탭에서 한영 자동 고침을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무디오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뉴리즘 하면 딱 무디오균화 되면서 한영이 바뀌어버리고 이게 또 그 다음 치면은 한글이 돼 있어요. 그 다음 CTRL을 치면은 CT기가 됩니다. FNA 치면은 룸이라고 나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거를 방금 컨트롤 Z를 누른 겁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그 순간에 얘가 자동 고침을 취소를 해줘요. 근데 이게 매번 반복되면 힘드니까 언어 교정에 들어가서 자동 고침 옵션에 여기 보면 예외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 항목에 한영 자동 고침을 여기다 아뉴리즘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한영 자동 고침에 아뉴리즘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 CTRL 등등을 추가를 해주면은 확인하고 나가면 이제부터는 얘가 아뉴리즘을 인식을 합니다. 아뉴리즘. 예. 컨트롤 Z를 무한대로 계속 쓰고 싶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20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 50개까지, 한 250개까지가 돼요. 그러니까는 근데 50 정도로 해놓는 게 쓰기가 좋고요. 그럼 컨트롤 Z를 계속 누르면서 내가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글꼴 포함 저장. 이런 글꼴을 내가 이뻐가지고 넣었는데 딴 데 가면은 이제 이 굴림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파일 옵션 저장에 들어가시면 파일의 글꼴 포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도저히 선택 안 되는 항목. 그 그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선택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그림을 갖다 놓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글자를 써야 되는데 그
그게 그림 앞에, 그림 뒤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다가 애니메이션을 넣었거든요. 애니메이션을 넣으면은 글자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글자를 고치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 숨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숨기기를 해서 내용틀을 띄워서 여기다 글자를 쓰는 겁니다. 글자를 쓰고 그다음 다시 다 표시하면은 아까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굉장히 쓸모가 많은 기능이고요. 그다음 완성본으로 저장. 다른 분한테 PPT를 넘겨줄 때 여기 보시면 프리젠테이션 보고에 최종본으로 표시를 누르면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구역 넣기. 구역을 넣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역별로 편집을 하고 적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역 넣기도 굉장히 좋은 거고, 두 개의 엑셀을 똑같은 엑셀인데 비교를 하려면은 나란히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나란히 보기를 한 다음에 동시 스크롤, 요거는 워드에도 있고요. 그 다음 그 엑셀에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로를 해서 확인을 해주면은 똑같은 두 개가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고 확대도 같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쓰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대도 같이 되고 딱 찍으면 그 칸을 딱 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두 개 파일이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넘어가고 끝까지 한 번에 이동하는 방법인데, 보통은 이제 단축키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면은 그 화면의 제일 끝까지 한 번에 가집니다. 지금 컨트롤 누르고 있고요. 화살표 맨 밑으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갔고요. 여기서 맨 위로 한 번에 갔고, 그 다음 끝까지 한 번에 가는데, 근데 컨트롤이라는 게 이제 또 단축키라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요 가의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면은 무조건 끝까지 갑니다. 가의 모서리를, 그러니까 모서리가 면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면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얘가 맨 앞으로 딱딱 클릭하면 그 활성창 맨 앞으로, 여기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로 안 갑니다. 활성창 맨 앞으로 가집니다. 원하는 셀로 한 번에 가기. 그래서 1500 셀로 가고 싶다 하면은 여기 좌표니까는 B1500 치면 1500 한 번에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동 옵션 F5를 누르면은 이런 그 셀 중에서 비어있는 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동 옵션을 눌러서 F5를 눌렀고요. 빈 셀에다가 확인을 누르시면은 비어있는 칸이 다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숫자를 넣고 컨트롤 엔터 치면은 이 칸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숫자가 채워집니다. 근데 어떤 한 10만 하고 싶다 그러면 10을 선택하고 거기서 이동 옵션 해가지고 거기 빈 셀을 선택하면은 그 안에서 비어있는 칸만 선택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엑셀 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엑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필터입니다. 필터를 하는데 필터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색 기준 필터, 숫자 필터가 많고요. 그다음 근데 필터에서 요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사 붙여넣기 문제가 있는데, 데이터가 필터링 된 경우 이렇게 10, 19, 57, 74, 93에 이렇게 44444가 있다면은 이걸 그냥 복사하면 4444가 되는데 새로운 칼럼에다가 붙이면은 이게 안 붙여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숨기기를 이용해서 이걸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중에서 칼슘이 레벨 7.5인 경우를 봤더니 이렇게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 4가지 3개월째 칼슘 랩을 복사를 해서 새로운 칼럼에다가 붙여놓고 싶은데 안 붙여집니다. 뭔가 옮겨가지고 매니플레이션 하고 싶은데 안 옮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다시 해보면 안 옮겨집니다. 절대로 안 옮겨지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사이 공간에 여기서 붙여넣기라면 여기는 붙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연속된 4개의 셀만 붙는 거죠. 요거는 이게 연속된 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공간을 방금 지난 숨기기를 해서 숨겨가지고 모으고요. 그 다음 옆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숨기기를 취소하면은 이 숫자가 여기 왔는데요. 얘를 이제 필터를 꺼보면은 이렇게 9, 띄엄띄엄 9.2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용한 게 요거 발견하고 나서 제가 울 뻔했는데 그리고 요거는 엑셀 할 때 어떤 셀에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놓고 다른 걸 못 넣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은 드롭다운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수술자가 이렇게 세 사람, 수술 방법은 두 가지, 성별은 남녀만 넣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에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보면은 거기서 목록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원본을 요 세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면은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제 여기 세 개가 목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로봇 절개를 하는데 설명 메시지를 넣고 싶다. 여기는 어떤 값을 넣어라. 뭐 스테이징의 T1, T2를 설명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설명을 넣으면 그때부터 이 셀을 선택하면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남녀를 잘못 입력했을 때 숫자 1을 넣었다든지 했을 때 5, 6 이렇게 뜨고 남녀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가 남, 여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1이라고 쓴다든지 그러면 오류가 남녀 중에 선택하세요. 여기 오류가 날 수 있게 엑셀 파일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요거는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워드의 오타 없애는 방법 요것만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 슬라이드 보면 오타가 없죠. 제가 못 찾았는데 사전에 추가라는 걸 활용합니다. 그러니까는 보면은 워드든 파워포인트건 밑에 글자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자동 교정에서 아니다 하면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옵니다. 그때 요거를 사전에 추가하는 거예요. 모든 빨간 줄을 사전에 다 추가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이걸 습관 들이면은 이거는 그 다음부터 오타가 없는 컴퓨터가 돼요. 근데 컴퓨터가 바뀌면 다시 이걸 또 해줘야 됩니다. 이걸 옮길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건 정말 딱 이 슬라이드에서만 쓰는 것 같다 하면은 그냥 건너뛰기 하면 돼요. 사전에 추가하지 않고. 그러면은 오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워드를 쓸 수가 있거든요. 워드에서 그림을 글자처럼,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워드가 다 좋은데 그림을 마음대로 붙이지 못합니다. 이게 옮기면은 막 이렇게 글자만 움직이고 되게 팬시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기능이거든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그림은 가만히 있고 이거 글자만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글꼴을 다 바꿔버리면은 글꼴 바꾸고 글꼴 크기 바꿔버리면 그림이 아무데나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아래 한글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아래 한글로 가서 아래 한글은 그림을 글자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엔터 치면 이렇게 그림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대체 속성에서 여기 글자처럼 취급 아래 한글에만 있는 기능이고 설정한 다음에 얘를 복사해가지고 다시 워드로 옵니다. 워드로 와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엔터를 치면 그림이 내려갑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진짜 유레카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HW 파일을 DOCX로 파일 바꾸는 거는 한글 파일 바꾸는 거는 홈페이지에서 MS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잘 되고 그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항상 자동 저장을 그냥 요즘은 그냥 활성화 해놓고 한 10분 단위로 그 자동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가 옛날 슬라이드 열어가지고 거기 고쳐서 이제 나중에 다른 이름 저장하려고 그랬는데 자동 저장해버리면 옛날 슬라이드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자동 저장 그런 경우 저는 자동 저장 그때
꺼놓거나 아니면 바로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해버리는데 컨트롤 S가 자동 저장의 그 단축키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전화 오거나 내가 뭐 잠깐 화장실 가거나 할 때 무조건 컨트롤 S 한 번씩 누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MS 정식 사용자만 12억이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중국이 인구가 12억이고 인도가 10억이기 때문에 불법 사용자 생각하면 30억이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게 날아가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열심히 찾으면 살리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노가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답을 찾을 것이다. 이걸 항상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